저는 이제 이걸 전세 버블의 붕괴로 봤는데 이게 후폭풍이 심각해요. 전세가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면 역전세난이 나타나고 그렇죠. 예. 갭 투자자들이 파산을 해요. 예. 그다음에 미입주 대란이 발생합니다. 예. 그러면 이게 뭐냐? 매매가를 더 끌어들일 수밖에 악순환이 되는 거죠. 악순환이 되는 예. 거예요. 근데 IMF 때는 너무 우리가 성공적으로 극복을 했고 금리가 20%대, 10%대 금리가 확 떨어지고 그러면서 시장이 이제 막 정상화됐는데 지금은 그럴 가능성도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전세 가격 관련해서는 사실 뭐 저희가 이제 이 시간 저희 봉다방 시간을 통해서 뭐 여러 차례 좀 많이 다뤘었죠. 근데 최근 들어서도 이 전세 가격 하락세가 멈추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매매가 관련해서는 일부 조금 조금 반등 약간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나오기도 했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또 조금 이렇게 낙폭이 좀 커지는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예,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이냐. 저는 전세 버블 붕괴가 매매가를 끌어당기는 예. 그런 현상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금리가 올라가면서 집값들이 조정을 받고 있지만 예. 한국처럼 임대료가 이렇게 붕괴하는 시장은 없습니다. 야, 예. 그러니까 미국도 상승률이 줄었다. 캐나다, 뉴질랜드 집값이 다 폭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 임대 시장에 있어서는 월세기 때문에 상승률이 줄었다. 예. 하지만 전년 대비 마이너스 이런 건 없어요. 예. 근데 우리는 지금 전년 대비 서울 15% 막 이렇게까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때 1.3 대책이 나오면서 우리 이제 반등을 기대했지 않았습니까? 잠시. 그래서 거래가 좀 늘었어요. 근데 예. 다시 서울 집값도 털썩 통계가 계속 나오는데 일부 좀 올랐다가 예. 좀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보시면 감정원 통계인데 예. 매매 가격이 폭락하다가 예. 좀 낙폭이 줄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반동이 오느냐 1.3 대책을 그런데 다시 최근 조사에서 하락폭이 더 커졌어요. 예. 그러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1.3 대책에 대한 실망감이냐? 근데 1.3 대책이 사실은 좀 파격적인 대책 아니었습니까? 그때 뭐 저희도 얘기를 한번 했었죠. 네. 예. 근데 여기 보면 더 재미있는 게 뭐냐면 전세 가격이 지금 매매 가격보다 훨씬 더 낙폭이 커지고 있는데 네. 근데 그것도 전세 가격이 또 낙폭이 좀 줄었다가 더 커지고 있어요. 네, 사실은 우리 지금 정부 대책이라는 게 전세 대책은 거의 없어요. 네. 다 매매 대책인데 더 문제는 뭐냐면 전세 버블이 붕괴하면서 끝없는 추락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전세 버블이 얼마나 지금 꺼지고 있고 예. 왜 전세 버블은 왜 생긴 거고 예. 이런 걸 한번 알아보고 이게 매매가에 도대체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뭐 전세에 대해서 버블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참 이게 처음에. 자, 이거 보면 이게 매매가 아니고 전세 가격 한 달 대비 이게 아실 자료예요. 지금 전세 보면 헬리오시티 예. 50평 마이너스 9억, 예. 도곡렉슬 마이너스 8억 8천. 여기 중요한 게 한 달 전 대비. 한 달 전 대비예요. 한 달 전 대비. 예. 자, 이거를 다시 이게 보면 아실에서 이게 나온 자료인데 이 중에서 보면 이것도 최근 일주일 문제는 뭐냐면 마이너스 63%가 빠졌어요. 반포자이. 그 영등포의 여의도 수정 아파트 마이너스 62. 그다음에 헬리오시티 마이너스 52. 이거 황당할 정도로 급락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인천 매매가도 마이너스 50인데 막 전세가 속출하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힐스테이트 송도 예. 마이너스 70. 예. 뭐 65, 57. 예. 그다음에 여기 보면 루원시티 프라디아 마이너스 69%. 예. 뭐 요거는 이제 작년이라든지 이제 뭐 이제 예, 그렇죠. 시점은 조금씩 다릅니다. 다 예. 다르지만 예. 고점 대비겠죠. 근데 그렇죠. 예. 생각을 고점 해보십시오. 대비죠. 예. 아니 전세가 70% 빠진다는 건 이거 전세 버블 붕괴라는 말을 써도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70%. 그러니까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자, 그다음에 그럼 서울 경기도만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어디냐면 대전인데 예. 대전에도 64% 빠진 데가 있어요. 예. 그다음에 52% 고가 대비입니다. 최고가 대비. 그다음에 부산. 예. 부산도 50% 60%가 있어요. 그다음에 대구입니다. 대구 우리 유명하죠? 예. 지금 과잉 공급에 의한 여기도 뭐 60% 50% 그래요. 우리가 매매가만 주목하다가 전세가 폭락한 거에 대해서 사실은 주목을 별로 덜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왜 무섭고 힘드냐, 어려운 거냐.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전세 버블의 붕괴로 봤는데 이게 후폭풍이 심각해요. 전세가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면 역전세난이 나타나고 그렇죠. 예. 갭 투자 예. 자들이 파산을 해요. 예. 그다음에 미입주 대란이 발생합니다. 예.
그러면 이게 뭐냐? 매매가를 더 끌어들일 수밖에 악순환이 되는 거죠. 악순환이 되는 예.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 이 전세 버블이 글로벌리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례가 없어요. 우리 이 전세 버블이 형성된 걸 보면 2020년 초반까지는 별로 그렇게 전세 가격이 그렇게 뛰질 않았어요. 네. 그러다가 2020년 5월에 기준금리를 0.5% 팬데믹 코로나 예. 경기 부양책으로 했는데 그때 문재인 정부가 7월 31일 날 임대차 3법을 도입했어요. 예.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와 임대차 3법 도입을 계기로 해서 미친 듯이 올랐어요. 예. 근데 전세 가격이 꺼지는 걸 보면 기준금리를 3%로 올린 것 10월 달에 네. 그다음에 입주량이 이제 좀 늘어나기 시작한 조금씩 거. 늘어났고. 그게 하면서 요 2년 동안 올랐던 가격이 원위치 않은 네. 그런 상황이 지금 된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금리의 급변동이에요. 예. 자, 우리가 10억 원을 옛날에 2020년 3%로 빌렸어요. 예. 지금 금리가 6%다. 그러면 5억 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5억가 2년 전에 10억이 이자로만 보면 동일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금리가 1%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예. 지금의 10억 원은 30억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래 뭐냐? 전세는 파이낸싱 상품이다.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금리가 떨어짐으로 해가지고 전세를 자기 돈으로 다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금리가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은 뭐냐 그러면 전세 보증금 우리가 갭 투자를 경우는 대출, 자기 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대출, 금리가 오름으로 해서 대출과 전세 보증금이 이만큼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이만큼 내려가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할 수 있어요. 근데 외국의 경우는 대출만 줄어들고 이 전세 보증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어요. 예. 월세는 오히려 오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가격 하락폭이 작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전세 보증이라는 이런 특별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한국밖에 없다는, 예. 거기다가 한국은 대출에서 변동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예. 미국은 90%, 90% 이상이 고정금리예요. 예. 그래서 최소한 집은 안 사지만 집을 팔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세 보증금과 대출에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집을 팔 요인이 생기는 거예요. 보통 전세와 매매를 보면 예. 집값이 하락할 때 전세 수요가 증가해요. 예. 그렇죠. 그렇죠. 이제 뭐 살 이유가 살 없으니까. 이유가 없으니까. 예. 그리고 집값이 상승하면 사람이 전세 대신에 집을 사요. 그렇죠. 그래서 전세 가격이 감소해요. 네. 떨어지는 근데- 거죠. 예, 떨어지죠. 예. 근데 지금은 둘 다 전세가 더 폭락하고 매매가도 따라가는 형상인데 네. 이런 때가 언제 있었느냐? 예. IMF 때. 지금 이게 보면 파란색이 전세, 빨간 비스무리한 게 예. 매매인데 예. 지금 보십시오. 전세하고 매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시에 오른 경우는 있어요. 좀 예. 있지만 예. 대개의 경우 서로 역방향이에요. 예. 그래서 지지를 해주는 거였어요. 지금 과거에 보면. 그리고 리만 쇼크 이후에도 그랬어요. 네. 그리고 5% 이상 떨어진 적이 있느냐? IMF 외환위기 때 이후에 처음이에요. 예. 우리 통계가 만들어진 게 87년, 뭐 86년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주택가격 통계가 만들어졌는데 네. 외환위기와 그 다음에 있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한 35년 만에 처음입니다. 예, 외환위기 위기라고 지금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이게 정부가 아니 우리 소비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정신을 굉장히 바짝 차리고 대응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금리와 집값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완만한 금리 상승, 집값에 큰 영향 없었죠. 단기적으로 예. 급격한 금리 상승, 집값이 직격탄이죠. 우리 집값에만 직격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전세에 더 큰 핵폭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전세가 빠지면 어떻게 되냐? 이게 갭이 크게 빠지면 예. 매매가를 확 붙잡고 끌어내리는 뭐 그런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지만 예. 2년 전에 우리가 지금 이제 결국 보면 금리가 지나치게 낮아짐으로 해서 생긴 전세 버블이었다. 근데 그때 그거를 이제 부추긴 게 뭐가 있느냐면 금리만 가지고 그랬으면 우리가 뭐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임대차법 3법으로 인한 시장의 혼선으로 인해서 당시에 그다음에 재건축 실거주 2년제로 전세 시장이 전세라면 실거주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예. 투기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예. 거기서 물량이 확 들어가면서 치솟았어요. 그다음에 정부가 또 하나 이제 이거는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전세자금 대출 예. 확 늘려줬어요. 2017년에 뭐 75조 이게 21년까지 176조 뭐 이렇게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한 100조 이상이 확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돈이 금리가 싸니까 금리가 비쌌으면 사람들이 잘 안 빌렸을 거예요. 근데 금리가 싸니까 이 돈을 빌려서 전세 가격
그게 또 집값을 끌어올리는. 그래서 정책적으로 당시에 뭔가 실수를 했다. 그래서 임대료 버블, 전세 버블을 만들었다.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화, 임대차 3법, 저금리 이 세 가지 폭풍이 합쳐져서 전세 버블이 그때 형성이 됐어요. 거기다가 또 하나는 뭐냐면 입주가 늘어나는 또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전세 시장이 더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지금 나오죠. 강남. 예. 강남에는 뭐 집값도 안 떨어지고 전세값도 안 떨어질 거다라는 한때 신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왜냐? 수요가 많으니까. 근데 지금 보면 개포자이 프레지던트 입주하는데 5구제곱미터 이게 13억 원에서 7억 원으로, 그다음에 저 흑석동 리버 파크 예. 분양가 10억 넘는데 전세가는 5억이더라. 이게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예.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금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오르는 추세라든지 이게 아니면 아마 이게 어느 정도 전세가 유지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뭐냐? 그 전세가 물량이 늘어나는데 금리는 정말 핵폭탄급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럼 역전세 대란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집을 파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시 집값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깡통전세.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걸 깡통전세라고 하잖아요. 예. 이게 지금 우리 여러 번 했죠. 무자본, 무갭 투자, 풀피 투자. 한 2, 3년 전에 우리 유행했던 게 무갭 투자, 풀피 투자. 거의 전세 가격을 가지고 좀 저렴한 지역에 아파트나 빌라를 뭐 서너 채씩. 그러면 한 채당 뭐 1,000만 원씩. 혹은 오히려 집을 사면서 돈을 받는 풀피 투자로 해서 잽잽하게 뭐 그걸로 뭐 한 1,000채 가져가지고 떼돈 벌었다. 사건이죠, 뭐, 네, 뭐. 예. 근데 그게 거의 거꾸로 역으로 예. 걸려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보면 지금은 이제 빌라왕 사기 사건은 빙산의 일각 떠올라 있어요. 그 빙산 예. 밑에는 무갭 투자의 파산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막 빌라왕 사기극 지금 잡는데 열을 올리고 있지만 이게 올해 좀 시간이 지나가면 무갭 투자 파산이 이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빌라왕 사기는 그 사기 조직들이 해봤자 예. 전국적으로 해서 뭐 한 뭐 10,000 가구, 20,000 가구 이렇게 되지만 이 무갭 투자는 이 10만 가구 단위예요. 20만 가구. 예. 그건 뭐냐면 지금 갭 투자 비중이 한때 2021년이 한 뭐 40, 서울 같은 경우 43%까지 했어요. 지금 보면 이때 전세 계약을 했던 분들이 이제 돌아온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중에 계약을 했던 분들의 거의 40%가 무갭 투자했던 분들은 40%갭 투자자들은 다 역전세 대란을 맞은 거예요. 그분들은 자기가 돈을 끌어가지고 이제 메꾸거나 못 하면 경매로 넘기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미입주 대란. 예. 보통 입주할 때 잔금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자기가 안 들어갈 것 같으면 그 집에 전세를 넣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돈으로 이제 잔금 마련하는데 이게 전세가 가격이 이렇게 폭락하고 전세 세입자를 못 구하면 입주 자체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 IMF 때 많았잖아요. 미입주 대란. 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번엔 또 한때 불패론을 자랑하던 강남 4구. 이게 희한하게 지금까지는 강남에 물량이 없었어요. 올해 24,000 가구 정도 생각하는데 지금 서초가 4,000 가구, 강남이 14,000 가구, 강동이 4,500, 송파가 4,000 가구예요. 그 향후 2년간 서울에서 36,000 가구가 입주하는데 전체 물량의 절반이 강남권.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떨어지고 집값이 상승하는 기에는 뭐 문제가 없는데 이럴 경우에는 그 역전세 대란 이런 것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주변 지역에는 파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강남은 절대 집값 안 떨어진다라는 신화가 드디어 이번에 세게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예. 특히나 이제 전세 버블 이거 글로벌리 한국밖에 없는 현상이에요. 그렇죠. 전세가 한국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정부도 만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잘못하면 이 금융 위로까지 외국보다 훨씬 더 한국이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결국은 뭐 이제 전세 매매도 위험하지만 전세가 좀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또 서민들하고도 또 좀 그렇죠. 직결돼 그거는 뭐 있는.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좋지요. 서민들 다 좋아하겠지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역전세라든지 깡통 깡통 전세가 전세라든지. 생겨버리면 빌라왕 사기 같은 이제 엄청난 피해가 서민들한테까지 갈 수 있다. 빌려왕은 예. 자기가 의도적으로 사기를 했을지 그렇죠. 모르겠지만 예, 사기니까. 예. 무갭 투자는 선의의 투자가들도 많았어요. 예. 당연히
전세와 매매 가격은 오른다, 우상향한다. 그래서 몰빵 투자를 했는데 네. 방향이 거꾸로 돌아서 그래요. 그렇죠. 전세나 매매 둘 중에 하나만 오르면 피할 수 해결이 있어요. 해결이 되는데 가능할 지금 부분인데. 거의 IMF 이후로 처음으로 전세 매매 동시 폭락.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 뭐 누구 탓이다 이게 떠나서 IMF하고 너무 유사한. 예. 근데 IMF 때는 너무 우리가 성공적으로 극복을 했고 금리가 20%대, 10%대 금리가 확 떨어지고 그러면서 시장이 이제 막 정상화됐는데 지금은 그럴 가능성도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